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이 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저 그 사람이라서 좋은 그런 사람 말이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감정을 잘못된 관계에 낭비하게 됩니다. 피곤한 관계를 붙잡느라 정작 소중한 인연을 놓치기도 하고 때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제가 30년 직장 생활과 그 후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올해로 63이 된 박성철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제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30년간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일하다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아내와는 5년 전에 사별했고 지금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순간은 퇴직 후 이 문구점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0년 지기 친구 현수가 찾아왔던 겨울 오후였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수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성철아, 여기를 편의점으로 바꾸는 게 어때? 요즘 문구점으로는 장사가 안 될 텐데. 현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문구점보다는 편의점을 더 좋아하니까요. 수입도 더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이대로가 좋아. 그 순간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이 들르는 이 작은 가게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만납니다. 지우개 하나, 연필 한 자루를 사면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 인생 후반전에서야 깨달은 셈입니다. 그 후로 현수와 저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까요? 현수는 늘 돈과 성공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일상의 작은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윤재호 선생님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가게에 자주 들르는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호 선생님은 제가 아이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들을 유심히 지켜보셨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성철 씨, 참 좋으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따뜻한 공간을 지키고 계시다니.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재호 선생님도 저처럼 돈보다는 아이들의 미소가 더 값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죠. 길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걸을 수 없다고.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결국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제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현수와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호 선생님과의 우정이 깊어졌으니까요. 우리는 매일 오후 문구점 한켠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돈과 성공이 아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억지로 맞추려 노력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통하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문구점을 지키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치관이 맞는 단 한 사람과의 진정한 우정이 수많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재호 선생님과 나누는 오후의 차 한 잔이 일상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문구점 문을 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하셨죠. 학용품을 사러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왠지 마음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연필과 공책을 고르시면서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가격을 확인하시는 모습이 어쩐지 제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줄 거예요. 중학교에 입학하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쭈었죠.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은 제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해서 손주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50년도 더 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공책 한 권을 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던 그때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특별 할인해 드릴게요. 손주가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그 순간 재호 선생님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상황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한쪽에 서 계셨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나가시고 나서야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씨,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저도 가슴이 찡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독보다 더 외롭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후로 한순자 할머니는 우리 문구점의 단골이 되셨습니다. 가끔 손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실 때면 저와 재호 선생님도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기뻐하실 때는 우리도 덩달아 행복했죠.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는데 저는 전혀 웃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울지 않는 장면에서 혼자 눈물이 날 때도 있죠. 예전에는 제가 이상한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건 감정의 결이 다른 거라는 걸요. 한순자 할머니나 재호 선생님과 있을 때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손주 이야기에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건 우리가 비슷한 감정의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공명이라고 한다더군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도 비슷하게 느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서로 다른 감정의 파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할머니가 손주의 그림 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공책에 쓴 일기라며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재호 선생님도 그러셨죠? 그 순간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과의 만남이. 그런 사람과는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요즘은 매일 오후가 기다려집니다. 재호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요. 때로는 한순자 할머니도 합류하셔서 우리만의 작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템포도 참 비슷하다는 것을요. 말하는 속도도 듣는 자세도
모든 게 찰떡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교감이 아닐까요? 말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술술 풀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는 자꾸 삐걱거리기만 하죠. 재호 선생님과 저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차를 마십니다. 어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요. 마치 오래된 LP판처럼 느리지만 편안한 템포로 이야기가 오가는 겁니다. 성철 씨, 오늘은 단풍이 참 곱네요. 그러게요. 작년보다 더 붉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때로는 10분, 때로는 1시간을 이어집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요. 재호 선생님은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저는 선생님의 말씀 중간에 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서두르면 진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급한 마음만 남는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님과 대화할 때면 늘 긴장됩니다. 제가 말 한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성급하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시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중간에 끊기기 일쑤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박 사장님, 어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죠. 주인공이 갑자기 막 뛰어나가는데, 아니 근데 그 전개가 숨 한 번 못 쉬고 내달리는 그 말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제 마음도 자꾸 조급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 리듬 불일치라고 한다더군요. 말의 속도가 다르면 서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 재호 선생님과는 침묵의 순간도 편안합니다. 때로는 차만 마시면서 10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순자 할머니도 우리의 오후 다과 시간에 가끔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말씀 속도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이야기.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우리 손주가 말이죠. 네,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셨죠? 그렇죠, 선생님?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데. 맞습니다. 그 나이엔 꿈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셋이서 나누는 대화는 마치 잔잔한 실개천의 물소리 같습니다. 급하지 않게 흐르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플라톤은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두 영혼의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말이란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춤과도 같은 거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려 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한숨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재호 선생님은 가끔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운이 좋죠.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게.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운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통한다는 건 단순히 대화의 속도나 템포가 맞는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웃음이 터져나올 타이밍도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재호 선생님과 저는 가끔 같은 순간에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럴 때면 더욱 신기해요. 유머의 코드까지 똑같다니. 웃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지을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느끼는 웃음은 숨길 수가 없죠. 제가 문구점을 하면서 특별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지우개를 살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지우개로 뭘 지울 거니?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시작한 질문이었는데 아이들의 대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급식 메뉴에서 싫어하는 반찬을 지우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호 선생님도 이 질문을 참 좋아하세요. 가게에 계실 때면 아이들의 대답에 같이 웃으시죠. 그러다 문득 서로 눈이 마주치면 또 한 번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달랐습니다. 뭐하러 그런 걸 물어보나? 시간만 낭비하는데.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대화가 주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죠. 같이 웃지 못하는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한순자 할머니도 우리의 지우개 질문을 참 좋아하세요. 어느 날은 손주에게 지우개를 사주러 오셨다가 제가 묻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뭘 지우고 싶댔는지 아세요? 할머니 주름을 지우고 싶대요. 그 말에 우리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희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죠. 웃음과 감동이 함께한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머 공감 일치라고 한다네요.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웃음이 나온다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온 재호 선생님이 문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산 장사가 잘 되겠네요? 보통은 그냥 지나칠 법한 말인데 저는 왠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문구점인데 우산만 팔릴 것 같아요. 서로 마주보며 웃었죠. 한순자 할머니도 그때 가게에 계셨는데 우리가 웃는 게 뭐가 그리 웃음냐고 물으셨어요.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웃음은 이미 웃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보통 유머를 재치나 말솜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유머는 마음의 결이 맞아야 통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웃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SNS에서 유행하는 개그나 밈으로 대화를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재호 선생님은 가끔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웃음의 파장이 비슷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웃을 때만 통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똑같은 마음을 공유하거든요. 어제는 문구점 앞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구점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학교 시간에 들러 과자도 사 먹고 새 연필도 구경하곤 하는 풍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고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언제요? 그냥 지나가는 말을. 지나가는 말이 그래? 순식간에 아이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재호 선생님이 도착하셨어요. 얘들아, 잠깐 이리 와볼까? 선생님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고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여기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무슨 일인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란 결국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와 제가 멀어진 것도 어쩌면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그저 침묵으로 물러났죠. 결국 그 사이에서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재호 선생님과는 달랐습니다. 얼마 전 문구점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이 달랐을 때였어요. 성철 씨,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수기장부만 고집하시는 건 좀. 네, 그래도 전 이 방식이 익숙해서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가지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저는 선생님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결국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갈등 해결 방식의 일치라고 한다네요.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죠. 한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손주의 학용품을 고르다가 의견이 달랐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되지. 우리 손주 의견도 들어보자. 그 말씀에 저와 재호 선생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갈등은 누군가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제 그 아이들의 다툼도 결국 잘 해결됐습니다. 재호 선생님의 중재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마지막엔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죠. 선생님, 저희가 너무 흥분했었네요. 그래, 때론 그럴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가느냐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삶이란 결국 관계의 연속이고, 그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또 누군가는 대화로 풀어가려 하죠. 그리고 그 방식이 서로 다르면 관계는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재호 선생님과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대화로 풀어가려 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순간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침묵마저도 우리에겐 또 다른 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비가 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수채화처럼 흐릿하네요. 재호 선생님은 늘 그러셨듯 오후 5시에 오셔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리는 더 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아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관계일수록 침묵이 아니라 소음이 채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현수와 있을 때는 침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이어가려 했고, 그러다 보니 대화는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죠. 하지만 재호 선생님과는 달랐어요. 말하지 않아도 편했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한다네요.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관계.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느 날은 손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을 뿐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참 이상하네요. 아무 말도 안 해주시는데 위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때로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호 선생님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죠. 이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구점 주인장의 소소한 일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가치관이 맞고, 감정이 통하고, 대화가 편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갈등도 잘 풀어갈 수 있고, 침묵도 편안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댓글로 그 사람과의 추억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는 또 다른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주변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비가 그쳤네요. 재호 선생님과 저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나 침묵을 나눌 테지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